자, 그럼 먼저 애리조나의 그 뜨거운 기술 열기부터 한번 보죠. 피닉스 주변에만 데이터 센터가 벌써 140개나 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데 이게 전기랑 물을 어마어마하게 쓴다고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리조나 최대 전력회사인 APS의 전력망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쓰는 전력이 한 350메가와트 정도인데 앞으로 들어올 수요까지 다 합치면 글쎄요. 19,000메가와트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000이요. 와. 네, 작년 여름 최고치가 8,200메가와트였으니까 뭐 2배가 훌쩍 넘는 거죠. 이게 거의 뭐 대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량하고 맞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000메가와트.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진짜. 그래서 APS도 신규 유치를 보류하고 있고 전력망 확충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뭐 당연히 요금 인상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애리조나 기업위원회 ACC의 케빈 톰슨 위원장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 피닉스 시외도 규제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게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도로 위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미 피닉스 같은 데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웨이모에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아, 웨이모요? 네, 웨이모는 벌써 주 25만 건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니까 정말 흥미로운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땅 위를 넘어서 이제 하늘까지 가는 건가요? 애리조나주 의회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연구에 $200만 예산을 승인했다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될까요? 글쎄요, 데이비드 판소어스 주 상원의원은 한 2, 3년 안에 상용화를 기대한다고 하고 메사시의 전용 이착륙 시설, 버티포트라고 하죠? 아, 네, 버티포트. 네, 그거 설치 논의까지 했다고 하니까 꽤 진지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알레프라는 회사는 이미 3,500대 선주문을 받았다고 하고요. 3,500대나요? 가격은요? 가격은 한 3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네요. 와, $30만. 교통체증은 피하겠지만, 네, 지갑은 확실히 가벼워지겠어요. 아리랑 반짝 아리랑 반짝 엄마 손길 그대로 아리랑 반짝 아리랑 반짝 아리조나 아리랑 반짝 7월 11일 금요일 오픈합니다. 문의 480-352-6554. 근데 이런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결국 기본적인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특히 애리조나는 물 문제가 심각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애리조나 환경품질부 ADQ의 새 규정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로 정화된 폐수를 바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건데요. 직접 음용 재사용이라고 부르는 규정이죠. 직접 음용 재사용이요? 네, 이전에는 정화수를 일단 지하에 넣었다가 다시 끌어올려 쓰는 그런 간접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뭐 초미세 여과, 역삼 투합, 자외선 소독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친 물을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어요.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 물이 기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더 깨끗할 수도 있다. 피닉스나 스코츠데일 같은 도시들이 2029년에서 2031년 사이에 도입을 계획 중이라니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그렇죠. 다만 스코치들 관계자가 물 회수율은 한 85%로 높은데 그 역삼 투합 과정에 에너지가 좀 많이 드는 점은 과제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 문제는 해결하는데 또 에너지 문제가. 네, 맞아요. 물 부족 해결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에너지 소비라는 또 다른 자원 문제가 따라오는 셈이죠. 물론 안전을 위해서 15분마다 수질 감사를 하고 ADEQ가 철저히 감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수자원하고 섞어서 공급될 예정이고요. 수자원을 좀 다양화하려는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술 혁신이나 자원 관리도 중요한데 결국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요. 이 신뢰나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네요. 전직 템피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네, 그 데메트리우스 도무니크 미첼이라는 전직 경찰관인데요. 근무하지 않은 초과 근무 시간, 한 300시간 정도에 대한 급여와 수당, 약 24,000달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예요. 아, 어떻게 밝혀졌나요? 경찰 내부 조사에서 뭐 바디캠 영상이나 활동 보고서, GPS 데이터 이런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템피 경찰서장은 성명을 내고 경찰관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법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리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뭐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있군요. 터코이즈 경보, 터코이즈 얼러트라는 새로운 실종자 경보 시스템이 도입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엠버 경보, 그러니까 아동 유괴,
나 실버 경보, 65세 이상 실종자가 놓칠 수 있는 대상을 위한 거예요. 혹은 위험 인물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지역 경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못 찾았을 때 발동됩니다. TV나 라디오, 휴대전화로 알림이 가는 거죠. 특히 실종 비율이 좀 높은 아메리카 원주민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고안된 측면이 있지만 기준에 맞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올해 초에 실종됐다가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된 산카롤로스 아파치 부족 소녀 에밀리 파이크를 기울여서 에밀리 법, 에밀리스 로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아, 에밀리 법 의미가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애리조나는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정말 미래 기술의 어떤 시험장 같은 느낌이에요. 동시에 폐수를 식수로 바꾸는 혁신적인 자원 관리도 시도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빠른 변화는 필연적으로 전력망 부담 증가라든가 아니면 비용 문제 같은 아주 현실적인 과제를 던져주죠. 또 방금 이야기한 공직자의 책임 문제나 실종자 안전망 구축처럼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 안고 있고요. 맞아요. 결국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